자, 봅시다. 얘들아, 문제는, 지우기가 없네? 칠판 지우기? 기다려. 자, 질문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오늘 선생님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확 늘어나잖아. 근데 우리 보니까 목요일날 또 빠지대? 그 선생님 수업도 화목으로 바뀌었대. 보니까 월수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마쌤이랑 어디까지 했니? 마쌤이랑 2차 식의 2차 방정식의 설레 2차 방정식? 함수가 아니라? 함수 아직 안 나갔어요. 헐, 잠깐만.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잖아, 시간표가. 다음 주부터 화목. 빠듯하겠네. 2차 함수랑 여러 가지 방정식하면 오늘 조금 나가야겠네.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순열에서 질문. 27번. 1167. 자, 1167번은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물어봤는데, 자, np3 빼기 n 플러스 1 p2는 6 곱하기 np1.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달래. 그치? 만족하는 n값 찾는 거야. 서영아. 자, 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은 우리가 맨날 서로 다른 것만 구할 건데, 나중에 고2 올라가서 확통 배우게 되면은, 확통은 서로 같은 것도 나와.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기억해둬요. 알겠죠?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3개를 골라? 나열하는 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그치? 따라서 얘네는 n부터 n-1, n-2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인 거네. 맞아요? 빼기. 자, 이번엔 얘는요.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에서 몇 개?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그러면 n 플러스 1, 그 다음 n. 되죠? 이거는 6 곱하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얘는 한 개만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n 이렇게 나오겠네.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요거 방정식이가 풀 수 있어, 없어? 전개해서. 근데 우리 3차 방정식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잖아. 그럼 얘 전개만 3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n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n은 어떤 수? 당연히 자연수겠지. 그럼 자연수가 당연히 0이 아니란 건 명백한 거지. n 나눠버려. 0이 아닌 거 확실하니까. 됐어요? 그럼 전개했을 때 얘네는 건우가 나왔었구나. 미안해, 존재감이 없는 줄 알았어. 자, 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n이네.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얼마? 플러스 2 마이너스 1 빼기 6 마이너스 5는 0. 됐나요? 은혜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막 전개한 다음에 다시 또 정리하지 말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전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식이 조금 더 깔끔하고 단순하게 우리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죠? 이거 이제 가능하네. n 값을 얼마 나오니?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우리 당연히 n은 자연수란 걸 알고 있으니까 n 값은 얼마요? 5요. 됐어요? 또 374번. 74번이요. 73번인데. 73번도요. 오케이, 7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아웃사이드. 자, 여기 7개의 단어로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끼리 뭐 하지 않도록? 아이고.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구하라 했었죠? 상관없는 거죠. 그치, 상관없는 것부터. 그러면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상관없는 놈들은 누구? 모음. 모음은 O, U, I, E. 4개부터 먼저 배열하자고. 됐어요? 4개 배열하는 건 얼마? 4팩토리얼. 거기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O, U, I, E. 이렇게 배열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잠 3개는 어디다가? 그 사이사이에 배열하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T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5군데 중에 하나. S가 들어갈 자리는? 4군데 중에 하나. D가 들어갈 자리는? 3군데 중에 하나. 이거 계산하면 되죠.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여기서 나오네. 똑같은 의자요. 7개를 3명의 학생이 앉을 거야. 자, 그때 마찬가지 그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알고 싶대. 마찬가지 우리 뭐부터 하라고? 상관없는 것부터. 근데 우린 학생이 앉았을 거니까 의자 7개가 똑같은 의자가 이렇게 7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학생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앉았어. 학생이 3명이 앉았어. 그러면 학생이 앉은 의자와 학생이 앉지 않은 빈 의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누구부터 배열하자고? 누구부터? 아까 있잖아, 상관없는 것부터. 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 빈 의자. 그쵸? 그럼 빈 의자부터 배열할 건데 똑같은 의자라고. 그럼 이 4개를 배열하는 거에서는 그 의미가 있어, 없어? 다 같은 경우인 거네. 같은 의자인 거니까, 그치? 구별이 안 되잖아. 맞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의자 4개를 배열할 거야. 막 섞어봐도 어쨌든 똑같은 경우의 수잖아. 그쵸? 그 경우의 수 한 가지. 오케이? 그 다음 이 만약에 4개를 배열했대요. 자, 4개를 이렇게 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고? 학생들은 어디 들어가야 돼? 그냥 본인들이 본인 의자 가지고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첫 번째 학생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몇 군데? 5군데. 두 번째 학생이 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4군데. 세 번째 학생은 3군데. 오케이? 또
78번이요. 자, 아이고, 나 너무 헷갈리겠구나. 1, 2, 3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자, 7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 그쵸? 그럼 7개니까 번갈아 나타내려면 짝수 몇 개? 3개. 홀수? 4개. 고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반대로 짝수? 4개. 홀수? 3개 고르는 방법도 있겠네. 맞아요? 항상 있잖아. 짝수가 그럼 많을 수도 있는데 항상 생각이 들면, 의문이 들면 케이스를 나누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짝수가 4개, 홀수가 3개 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짝수는 전체 몇 개인데? 9월부터 해야지. 짝수는 2, 4, 6, 8. 홀수는 1, 3, 5, 7, 9. 됐어요? 일단 짝수 4개는 요거 다 써야 돼. 그쵸? 그럼 그거를 뭐 하면 돼? 번갈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짝수끼리, 홀수끼리 그냥 배열하면 된다고. 그쵸? 그럼 짝수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짝수 몇 가지? 4개 배열하는 거에 같이 4팩토리얼. 됐어요? 그 다음 홀수는 홀수를 배열할 건데 홀수는 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올 거. 아이고. 자, 이거야. 2, 4, 6, 8을 배열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홀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5개 중에 하나. 여기 올 수 있는 자연수 몇 개?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 나오겠네요. 돼?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짝수가 몇 개? 3개. 홀수가 몇 개? 4개인 경우. 그러면 당연히 그 순서는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 우리 짝수부터 볼게요. 짝수를 배열하는 거는 총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배열할 거야. 그럼 당연히 그 경우의 수는 4, 3, 2. 맞죠? 첫 번째 자리에 올 거 4가지, 3가지, 2가지. 그치?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짝수끼리, 홀수끼리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 홀수는요. 5개 중에서 여기 올 거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나눴으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뭐 해주면 돼? 이거 2개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으아, 차. 또 질문. 83번이요. 83번. 83번은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 자, 3개. 그 다음에 흰 돌. 자, 2개가 있대요.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검은 돌은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수 있을 때. 자, 다시. 자, 검은 돌은 작은 것부터 나열하고 흰 거는 그냥 아무 데나만 나열한대. 됐죠? 그때 5개의 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물었어. 됐니? 봐봐. 검은 돌 3개가 있을 거고 흰 돌이 자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야. 됐나요? 근데 얘네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는 뭐라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우리가 걔네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정해봅시다. 자, 검은 거 1, 2, 3 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가 1번, 2번, 3번 나열한 거랑 3번, 2번, 1번 나열한 거는 같은 경우의 수야 다른 경우의 수야? 이렇게 나열한 거 없이 무조건 다 한 가지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열하겠다고. 무조건 다. 그럼 다 같은 경우의 수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쵸? 한 가지 경우 수니까. 그러면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같은 가지수라면 어떻게 한다 했어? 경우의 수 계산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다 중복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누기 하면 된다고 그냥.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열했대. 됐어요? 일단 얘네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할게. 자,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한번 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1, 2, 3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3, 2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 6가지 방법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검은 흰 나타냈을 때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6가지 방법은 전부 다 싸그리 다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겠다고.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즉 얘네 순서 바뀐 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 검은색은 똑같이 또 6개씩 나오겠지. 근데 그 6개마다 전부 다 같은 한 가지로 생각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누기 하면 된다고 그냥. 나누기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줄 세운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니까. 그 6가지마다 계속 똑같은 가지수가 나올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일단은 얘네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5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5패. 됐니? 근데 그 중에서 검은색끼리 나열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의 수,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하자고. 얼마? 검은색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3팩일 거니까 얘네로 나눠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울 거야. 이게 나중에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심플해. 어쨌든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은 한 가지의 경우수니까 같은 한 가지의 경우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나누기를 이용해서 우리 구한다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 6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우리가 6가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6가지는 그 검은 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던 거고.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해보자면은 근데 그건 그게 이건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됐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바둑돌을 자 이렇게 5개 자리에다가 배열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우리 검은 돌은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정해져 있다고. 작은 것부터. 그럼 검은 돌은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냅두고 흰색 기준으로 보자고. 흰색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흰 돌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몇 군데? 흰 돌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5군데. 두 번째 흰 돌은? 4군데.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흰 돌이 여기 첫 번째 흰 돌, 아이고 이걸 하자. 자, 첫 번째 흰 돌, 두 번째 흰 돌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나머지 자리에는 뭐만 넣으면 돼? 검은 돌만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나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작은 거부터 1번, 2번, 3번 나열할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한 가지일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기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순서가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만 차지하는 거니까 걔네는 제외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순서를 나열하지 않는 것들은 아까 우리 빈 의자 어디갔어? 지워버렸네. 빈 의자처럼 걔네는 냅두고 오케이? 순서가 중요한 애들부터 먼저 배열하자는 얘기인 거야. 괜찮죠?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게 좀 더 심플하게 이해가 될 것 같네. 보니까. 유수되니? 자, 다음은요. 86번. 86번이요. A, B, C, D, E 5개의 문자가 있대요. 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요? A와 B 사이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치? 그 2개 이상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 거야? 2개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몇 개? 3개가 오는 경우도 있겠네. 4개가 올 수는 없겠지? 최대가 3개니까 또 나눠. 경우의 수 케이스 나눠. A와 B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왔을 때 됐어요? 그럼 일단 A와 B 자리 고정시킬 거니까 A와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A, B 또는 B, A 2가지 했니? 그 다음 이제 A랑 B 사이에 들어올 문자를 우리가 골라낼 거야. C, D, E 중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C, D, E잖아. 3가지. 됐어요?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한 문자가 있겠지? 일단 얘네는 그 틀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이렇게 고정시켜버렸으니까 이웃한다고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묶어버려. 이웃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문자 하나가 있겠지 이제. 이거 2개 배열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2개 배열하는 건 얼마? 2팩. 2가지. 됐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구별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그게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2개가 왔을 때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이에 몇 개 오는 거? 3개 오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여전히 우리가 A와 B를 나열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2가지. 얘네도 원래는 2팩인 거야. 2 곱하기 1. 2개 나열하는 거니까. 거기에 곱하기. 이번에는 그냥 아무거나 3개 여기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3개 배열하는 건 얼마? 3팩. 3, 2, 1. 됐어요? 또 얘네들 케이스 나눴으니까 경우수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알겠죠? 우리 건우도 숙제를 안 했네. 또 질문. 98번이요. 자, answer. 자, 얘네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295번째 오는 문자 열은 하고 물어봤어. 그치? 근데 여기 있잖아. 295번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라고? 첫 번째 문자 열부터. 첫 번째 문자는 뭐야? A. 그 다음 뭐니? E. R. 어? S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요게 순서잖아. 그치? 이게 첫 번째일 건데,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가서 몇 번째까지? 295번째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몇 개가 되는 거? 295개가 되는 게 어떤 문자열까지냐? 라고 우리 구하랬어. 그치? 몇 번째인지는 몇 개인지. 즉, 295번째는 얘부터 295개가 되는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인지 찾으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자열부터 볼게. A가 왔을 때 얘네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은혜야, 몇 가지 있을까? 맨 앞에가 A인 거는. 그렇지, 5팩. 5개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치? 몇 개? 120개요. 그럼 그 다음 문자인 E가 왔을 때 이런 것도 몇 개 있겠니? 이것도 5팩. 몇 개? 120개요. 됐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몇 개야? 240개죠. 그치? 그럼 그 다음 문자열 295개가 되는 문자열은 맨 앞 글자가 뭐다? N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그 다음 문자열 이제 보는 거지. 두 번째 자리는 또 순서대로 A가 왔을 때는 이런 게 몇 개가 있을까? 자, 몇 개? 4팩. 몇 개? 24개요. 여전히 우리가 295보다 아직 작네. 그거는 다음 문자열. 자, 2가 왔을 때는 이런 거 몇 개? 여전히 4팩이요. 24개. 했나요? 그럼 계산해보니까 여기까지 총 몇 개야? 48인 거니까 288개인 거네.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 찾으려면은 이 다음부터 몇 개? 7개만 찾아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씩 쓸게, 그러면. 자, 그럼 N 다음. 이 다음의 문자가 뭐? 두 번째 문자는 뭐라는 얘기야? 두 번째 문자는? R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 다음. N은 못 오니까. 그쵸? 자, 이런 건데, 첫 번째부터. A, E, 찾지 말고, 순서 찾읍시다. 얘도. 자, 이런 거 몇 개? 3팩. 6개인 거죠? 근데 우리 몇 개 찾는다 그랬어? 여기부터 7개만 사용한 거네? 6개 찾았으니까. 그럼 바로 요거 다음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295번째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N, R, A 다음 문자 뭐? E.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 그 다음 첫 번째 문자의 열인 거니까 순서로 적으면 되겠네. A, E, N, R, S, W. 오케이? 이해돼요? 몇 번? 3번? 3번? 오케이, 3번. 되니? 만약에 이게 A, B, C, D, E가 아니라서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고
자연수로 계산해. 그럼 우리 크기 비교하기 편하잖아. 알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했을 때 아마 요게 3, 4, 2, 1, 5, 6 이런 숫자가 나올 거야. 자연수 찾으면. 다시 거꾸로 대응시켜서 그 문자를 찾아주면 돼요. 만약에 문자가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A, B, C, D면 상관없는데. 알겠죠? 또 더 질문 있니? 없어요? 오케이. 오늘 조합을 다 하려고 했으나 조합은 다 못할 것 같아. 일단은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시간이 또 늘어나니까 보충이 좀 더 늘어날 거야. 이제 방학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1월 며칠이야? 아니지. 1월 5일. 그 되기 전에 우리 진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빈 거 많은 친구들은 부지런히 쫙 채워놓고. 알겠어요? 따로 보충 와서 하지 않도록. 주말에 이제 있으니까. 알겠죠? 주말에 부지런히 해야 할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조합. 자, 조합은 뭐냐면요. 우리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볼 거 다시. 순열과. 우리 순열이 뭐였어요? 복습.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치? 나열한 경우의 수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근데 그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의 수, 즉, 순열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N, P, R.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쵸?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그 의미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뭐 한 거? 뽑아. 뭐 한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쵸? 근데 조합은 뭐냐면 일단 그 기호부터 적어볼게. 조합은 N개 중에서 마찬가지 R개를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컨비네이션의 약자, 앞글자를 따서 C라고 쓰는데 사실 얘 뭐라고 조합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피자 종류 중에 컨비네이션 피자 있잖아. 그 여러 개의 재료를 그냥 우리가 넣어서 만든 게 컨비네이션이야. 가장 기본이.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피자다. 뭐 이런 의미가 대략. 알겠죠? 근데 그 피자는 어떤 거를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피자가 달라지니? 아니지. 그냥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순서 상관없이. 맞아요.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합과 순열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 자, 요 차이인 거야. 그 의미도 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봐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네 사람이 있대요. 그 중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명 중에서?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전체 4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회장 될 수 있는 사람 4명. 그 다음 부회장은 3명.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결국엔 같다고. 왜냐면 A, B가 이렇게 회장, 부회장 되는 거랑 B, A가 회장, 부회장 되는 거는 다른 경우니까 엄연히. 그치?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경우는 우리 나열,
순열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마찬가지 그냥 달리기 선수 자, 2명을 우리가 뽑겠대. 그럼 여전히 우리가 4명 중에서 1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 뽑으면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A, B를 뽑는 거랑 B, A를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라고요? 다른 경우의 수라고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 봐봐. 이 중에서 지금 은혜랑 주민이가 달리기 선수 나갈 거야. 그거랑 주민이랑 은혜가 달리기 선수 나갈 거야. 이거랑 같아 달라? 어쨌든 달리는 사람은 그 둘이잖아. 그치? 얘는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럼 뽑기만 한다는 얘기는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같은 한 가지인 거네. 여전히 C와 D가 달리기 하는 거랑 D와 C가 달리기 선수 나가는 거랑 어떤 경우라고? 얘네도 마찬가지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했어? 나누기 한다고. 매 몇 개마다.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마다 계속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니까. 즉, 얘네는 4P2였는데, 그치? 그거를 뭐로 나눈 거? 2개씩 나열하는 경우의 수.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어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얘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거라고. 돼요? 결국엔 원래 그래서 그 의미만 봤을 때는 순열보다 원래는 조합을 먼저 배우는 게 맞아. 뽑고 나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 그 다음 걔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엔 순열 4명 중에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를 2팩으로 나눠주면은 요런 꼴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유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그럼 얘네를 우리가 팩토리얼로 좀 표현해보자면 NCR 팩토리얼 표현하자면 일단 첫 번째 알게를 나열한 것들이 그치? 중복되는 게 이렇게 R 팩토리얼만큼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건데 다시 얘네는 뭐였다고? N팩을 뭐로 나눈 거?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그치? 근데 거기에 R 팩토리얼 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더라.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요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좀 교양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전히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요 표현 자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 자, 우리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 좀 하나씩 그 성질을 좀 살펴보자면 자, N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도 뽑지 않겠대. 그런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을까? 뽑지 않는 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안 뽑는 거 한 가지. 됐어요? 그럼 N개 중에서 우리가 N개를 다 뽑겠대. 그럼 이게 몇 가지일까? 여기 7명 중에서 다 전부 다 달리기 선수 나갈 거야. 그런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나가는 거 다 똑같잖아. 7명이 다 나갈 거니까. 그치? 한 가지.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N명 중에서 한 명만 우리가 달리기 나갈 선수를 뽑겠대. 7명 중에서 달리기 나갈 사람 한 명 뽑을 거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가지. 즉 여기서는 N가지.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되나요? 오늘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얘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겠다 라는 얘기는 자 봐봐. 회장과 부회장이 될 사람
선출하는 것은 건우야? 네. 얘네 둘이 A와 B가 회장 부회장 선출되는 거 이제 달리기 선수 A와 B가 선출되는 거 자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지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B, C를 뽑겠다는 얘기는 달리기 선수로 반대로 달리기 선수가 아닌 사람 2명을 선출하는 것과 결국엔 같은 경우를 쓴 거네. 다시 말하면 N명 중에서 즉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N개 중에서 선택받지 못할 몇 개 나머지 N-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결국엔 같은 경우의 수겠네. 자, 이 중에서 달리기 선수 2명 뽑을 거야. 자, 2명 이렇게 뽑는 거, 2명 이렇게 뽑는 거, 2명 이렇게 뽑는 거. 그 말은 선택받지 못할 3명을 고르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 그 경우의 수가, 그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이 뜻인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8명은 선출하겠대. 청소할 사람. 그럼 우리가 8명 선출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청소 안 할 사람 2명 뽑는 게 낫겠지. 그게 지금 10명 중에서 청소 안 할 사람 2명 선출하는 것과 결국엔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나머지를 뽑는 거.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조합에서는 자, 요게 좀 많이 쓰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A, B, C, D, E 중에서 여전히 달리기 선수 2명 뽑을 거야. 3명을 뽑을까? 자, 이번엔 달리기 선수 대표 자, 3명을 선출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좀 특별히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주민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달리기 대표 뽑힐 수도 있고 또는 안 뽑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주민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기준을 놓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겠네. A가 포함돼서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치? A가 포함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경우의 수 있어 없어? 없는 거겠지, 그치? 자, A를 포함해서 뽑겠다는 얘기는 일단 A는 뽑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나머지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은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A를 포함하지 않고 뽑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4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뽑겠다는 얘기인 거네. 그쵸? 그럼 5명 중에서 이따 쓰자. 5명 중에서 우리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떤 거랑 같은 경우라면 케이스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더 할 거거든. A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와 A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숫자의 관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NC 여기다 씁시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겠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하나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자, 요렇게 한 명 빼고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뽑혔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머지 걔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거는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가능하더라.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계산이 얘 2번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 좀 판단하면 좋냐면 일단 뽑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리고 뽑는 가지수가 몇 개 차이? 1개 차이가 나면은
걔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5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 더하기 7C5. 자, 요거를 계산해달래. 그럼 물론 당연히 얘 계산할 줄 알아. 얘도 계산할 줄 알아. 얘도 계산할 줄 알겠죠? 얘도 계산할 줄 알아. 다 계산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 둘을 살펴봤더니 일단 전체 경우에서 어때? 전체 가지수는 똑같아.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그치? 얘는 2개, 얘는 3개 뽑겠대. 그 뽑는 개수 차이가 몇 개 차이? 1개 차이 나네. 그럼 그때 얘네는 포함하여 뽑는 경우,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라고. 그래서 그거는 6, 전체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됐어? 그 다시 얘네랑 얘를 보니까 또 어때요? 전체 개수는 똑같네. 뽑는 것 또한 몇 개 차이? 1개 차이 나네. 그럼 얘네 둘은 다시 말하면 전체 7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선출하는 거네. 돼? 다시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전체 개수는 똑같아. 근데 뽑는 개수가 여전히 몇 개 차이? 1개 차이 나죠? 그럼 얘네를 4개를 싸그리 다 더한 것은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더라. 오케이? 요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데 요게 연습 많이 해주면 각각 계산할 필요 없이 요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얘를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요 성질에 의해서 5개 선택하는 거 뽑는 것보다는 8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3개 선택해서 뽑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거라고. 보통 요거는 뽑는 경우의 수가 절반보다 많을 때. 그럼 우리 조금 적게 뽑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니까. 이해돼요? 절반보다 많을 때는 우리가 좀 바꿔서 계산하자고. 알겠어? 오케이? 일단 조합은 여기까지. 요것만 우선 하자면 돼. 됐어요? 이 다야, 조합은. 일단 중요한 거는 조합과 순열의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이 순열은 순서가 있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서가 없는 경우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어디였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는 게 생길 거라고. 같은 경우의 수가. 나눠주는 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화장실 다녀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왜? 선생님 바빠. 선생님 지금 오늘 고등부 직보도 있다니까. 그럼 이거 하시고 바로 보셔야 돼요. 또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내가. 이다희 진짜 내가 분필 안 묻히려고 맨날 내가 케이스 쓰는 건데. 죄송하면 한 대 맞아. 안 죄송해? 이해되죠? 이거, 쌤, 오늘 이거 무형 문제 다예요. 다 못해요. 걱정 마. 그냥 물론, 그냥 진도만 쭉쭉쭉 빼면은 다 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모르잖아, 그러면. 그 최대한 너네들한테 맞춰서 천천히 나가는데 숙제를 안 해갖고 돼, 안 돼. 번우씨, 그럼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라고 내가 시간 많이 주잖아. 알겠죠?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돼. 알겠죠? 이해 안 되면은 힘들어져, 계속. 질문 알겠지? 자, 그럼 우리 123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는 현재 n 컨비네이션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C4. 2네. 2. 얘네가
n 플러스 2 C2. 자, 요거일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배웠던 요 성질을 이용하려면 그 전체 개수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현재 얘네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으니까 그냥 계산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네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 선택하는 거니까 일단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개, n-1개. 여기까지 똑같아. 우리 순열과. 근데 얘네는 선택하는 거니까 순서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나누기 얼마? 2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00. 됐어요? 플러스. 자, 얘는 서로 다른 n-1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얘네는 n-1, n-2. 됐어? 2개? 여전히 얘네는 순서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또 나누기 얼마? 얘도 2패. 됐나요? 이거는 다시 전체 n 플러스 2개 중에서 2개 선택할 거야. 그럼 얘는 n 플러스 2부터 2개. 됐어요? 여전히 얘는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나누기 얼마? 2패. 우리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공교롭게도 양변에 뭐 곱해주면 2 곱해버리면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공통인수가 없어서 나눌 수가 없겠네. 전개합시다. 자, n제곱 정리하기 전에 어차피 다 2차식이겠지. 그치? n제곱 n제곱 여기 n제곱 그러니까 하나씩 없어질 거니까 얘는 그냥 n제곱 돼요? 자, 그 다음에 n 개수 볼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 그거 얼마? 마이너스 4n이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이잖아.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3n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n 돼요? 그럼 상수항 얘는 상수항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상수항 2 여기도 2 넘기면 사라지네. 는 0 돼요? 따라서 이거 인수는 되니까 n값은 얼마요? 0 또는 7이죠? 당연히 자연수가 뭐 해야 돼? 7. 되나요? 자, 봐봐. 그리고 아까 우리 요거 전체 개수가 같은데 그 선택하는 경우에서 같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 선택하는 그 걔네들이 얘네들의 합이 전체 경우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물론 그냥 같아도 되는 거고, 그치? 얘네가 왜 설명하냐면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8 CR 얘네랑 8 CR-4랑 두 개 같대. 그럼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뭐 그냥 R과 R 빼기 4가 그냥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러한 R은 있어, 없어? R 사라지니까 없겠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뜻? 둘이 더했을 때 얼마? 전체 개수 몇 개? 전체 개수 몇 개? 8개. R 플러스 R 빼기 4가 8개. 선택되는 게 8개, 제외한 게 R-4개. 그럼 합하면 8개.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NCR은 NCN-R. 자, 얘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왜 성립하는가? 식으로 우리 좀 표현해서 우리 증명한 거야. 자, NCR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거기에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얘네 이거 반대로 써놨네? 반대로 볼게요. 얘가 나오는 것을 지금 정리한 거네. 자, 얘네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뺀 거 n 빼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자, 요건 거잖아. 그치? 돼요? 되니 여기까지? 요거 우리가 이 전체를 그냥 대문자 r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문자 r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이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했더니 n 팩토리얼 나누기 얘는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얘네 정리해보면 n 없어질 거니까 그냥 r 팩토리얼. 돼요? 그 요거는 결국에 나타내는 게 뭐야? nc r인 거네.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요거는 그냥 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해도 되니까. 1241번. 어느 학교의 합주반에는 플룻 연주자가 얼마? 5명.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자가 얼마? 몇 명? 6명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플룻 연주자가 몇 명? 3명.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그냥 뽑는 경우의 수로 왔어. 그치? 간단해요. 플룻 연주자 중에 3명 뽑겠대. 전체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 3명을 뽑겠다고. 됐어? 또 마찬가지. 얘는 바이올린 연주자 몇 명 중에 전체 6명 중에 2명 뽑겠다고. 됐어요? 그거 2개 뭐 하는 거야? 그치, 곱해야지. 왜? 우린 캐디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랑 같이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얼마라고?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일단 나열한 다음 나누기 얼마? 3팩. 됐어요? 그리고 곱하기 얘는 6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니까 나열한 다음 여전히 우리는 순서 없는 거니까 나누기. 됐니? 이거를 자꾸 써준 이유는 뭐냐면 계산하지 말라고. 약분시켜버리라고 그냥. 알겠어요? 약분시켜버리라고. 알겠죠? 잠깐만. 왜? 근데 다 풀었는데 답지 없어요. 알겠어.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잠깐만. 됐어요? 다음. 1246번. 그래서 경우의 수는 좀 할만하니 얘들아. 근데 앞에보다
2차 부등식? 은혜는 아닌가 보네. 은혜는 어떤 게 좀 더 나아? 부등식이 좀 더 나아? 똑같아, 그냥 둘이? 똑같이 어려요? 뭔 개소리인가, 그래? 자, A, B, 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A, B, C 포함 10명 중에서 그래, 모르는 거는 계속 물어봐.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빠르게 진도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알겠어요?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자, 10명 중에서 5명의 위원을 뽑을 거야. 근데 A, B, C가 모두 선출이 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 되지 않는 거. 경우의 수를 물어봤대. 됐니? 그럼 A, B, C는 선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걔네 빼놓고 우리 생각하면 되겠네.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몇 명? 5명 그냥 뽑는 거나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물론 얘네는, 봐봐. 7명 중에서 5명 뽑는 거니까 7, 6, 5, 4, 3 이거를 뭐로 나눠주는 거야? 5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5, 4, 3, 2, 1로 나눠주는 거지. 5, 4, 3, 5, 4, 3, 2, 2.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조합은, 즉 컴비네이션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선택하는 게 그 절반보다 좀 많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다고. 반대로 5명을 뽑겠대. 아니, 나는 위원 말고 나머지 2명을 뽑을 거야. 7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을 뽑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는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이게 좀 더 간단하잖아. 알겠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A, B, C를 포함해서 뽑겠다는 거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 B, C 포함해서 뽑겠대. 그러면 얘네 제외한 나머지 7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여전히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나오겠네. 그치? 오늘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가슴이 아파. 나 쓰러지면은 먹고 가야 돼? 강의가 가능하지? 자, 1251번.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자, 4명의 어린이가 5명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안전요원이 있대요. 자, 이때 고무보트에 탑승하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9명 중 몇 명? 4명이 먼저 고무보트에 탑승할 거야. 됐니? 근데 이렇게 탑승을 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탑승하도록 하기로 했대? 안전요원이랑 어린이가 적어도 몇 명씩? 1명씩.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탑승하는 경우 수를 물어봤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될까? 케이스 나누면 되잖아. 그치? 적어도 1명씩이니까 일단 어린이 몇 명? 어린이 1명. 그 다음에 안전요원 몇 명? 안전요원 몇 명? 안전요원 몇 명? 3명. 4명 탑승할 거니까 이런 경우의 수 구하고, 오케이? 한 두 번째는 어린이 2명, 안전요원 2명.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 구하고, 그치? 은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세 번째. 그럼 은혜야, 또 어떤 경우 있어? 어린이 3명이랑 안전요원 1명이랑 이런 경우일 수 있겠지. 케이스 나눴으니까 얘네 각각 구하고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얘네 다 구할 수 있니 없니? 주민이? 어린이 1명 뽑을 거야. 몇 명 중에서? 어린이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뽑을 거야. 몇 가지? 5가지. 안전요원 3명 뽑을 거야.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 3명 뽑을 거야. 얘도 엄연히 따지면 이거야. 5명 중에서 1명. 근데 어차피 5명 중에서 1명 뽑겠다는 얘기는 5가지인 거잖아,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나머지 다 구하면 돼. 알겠죠?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계산을 해보세요. 윤수 괜찮니? 오늘은 유형 9번까지만 할게요. 아마 뒤에 분할하는 경우의 수고 여기부터는 또 어렵거든?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평행사면 도형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제가 순열이나 조합은 그 문제의 뉘앙스만 조금 표현만 좀 다른 거고 그 뉘앙스는 결국엔 다 같은 경우, 다 같은 거란 말이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것이냐.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것이냐. 이런 의미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우선 파악해주면 돼. 전체 몇 개냐. 필요한 건 몇 개냐. 나열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만 할 것이냐. 오케이? 그럼 다시 우리가 넘어가서 1255번. 자, 얘는요. 놀이공원에는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에 몇 개가 있대요? 5개가 있고요. 실외에는 몇 개가 있대요? 4개의 놀이기구가 있대요. 자, 근데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그 순서가 있다 없다? 고려할 때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갔는데 자이로드롭 타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롤러코스터 타고 자이로드롭 타는 거랑 순서 고려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순서 고려한다는 얘기는 우리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결국에 뭐 한다? 나열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실내 놀이기구 중 실내는 몇 개의 놀이기구? 3개를 선택해서 탈 거고 야외에 있는 실외에 있는 놀이기구는 몇 개? 2개를 골라서 탈 거야. 됐니? 그럼 우리 보통 순서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나열하는 거네. 5개 중에서 3개 나열해. 4개 중에서 2개 나열해. 그 다음에 2개 곱해버려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네들끼리도 섞어서 야외에서 탔다가 실내에서 tas다가 야외에서 탔다가 실내에서 탔다가 할 수 있잖아. 섞일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3개, 2개 뽑아놔. 그 다음에 그 5개를 켜면 배열하면 되지. 그리고 섞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일단 실내에서 3개 놀이기구를 선택할 거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3개 선택해. 됐어? 야외에 있는 거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2개 선택해. 그럼 일단 놀이기구 선택하는 건 끝났네? 그럼 뭐 할 거라고?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배열하는 거 할 거라고, 나열하는 거. 곱하기 배열하는 건 몇 가지? 5개의 놀이기구를 우리가 배열하는 거잖아. 몇 가지? 그렇지, 5팩. 돼요? 근데 만약에 봐봐.
얘네끼리 우리가 배열을 하겠다는 얘기는 5개 중에서 3개 배열할 거야. 4개 중에서 2개 배열할 거야. 이 뜻이라고. 그거는 실내 놀이기구끼리 배열하고 실외에 있는 놀이기구끼리 배열하고 그 차이인 거야. 얘네는 섞이지가 않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알겠어? 섞어서 우리가 배열을 할 거니까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 배열하자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는 배열하는 거 포함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3개 뽑아놓은 다음에 3개 배열한 거잖아. 2개 뽑아놓고 2개 배열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3개 뽑아놓고 2개 뽑아놓은 다음 5개를 한꺼번에 배열하겠다고. 괜찮아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도형은 더 쉬워. 똑같아. 뉘앙스가. 일단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몇 개 필요하니 점이?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 그치? 그럼 전체 몇 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직선 나오는 거지. 여전히 얘는 순서가 있다 없다?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는 거랑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는 거랑 같은 직선 다른 직선? 같은 직선. 그러니까 얘는 순서 없는 거.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자, 그럼 1258번. 자, 얘네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몇 개 점 중에서 8개 점 중에서 몇 개 직선의 개수니까 직선이니까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2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됐어요?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 있다 없다? 순서 없다. 8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이 그냥 선택하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얘네는 8, 7 나누기 2 곱하기 1. 됐어? 1263번. 근데 얘네처럼 조금 한 직선에 여러 개의 한 직선에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 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삼각형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대. 전체 몇 개 점 중에서 8개 점 중에서 삼각형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3개의 우리 점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여전히 우리 순서 있다 없다? 순서 없다. 요렇게 해서 만든 삼각형이나 이거 선택해서 만든 삼각형이나 같은 경우에 쓰는 거니까. 그치? 그냥 우린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따라서 그냥 뭐 하면 돼? 8개 중에서 3개 선택할 거야. 끝. 그런데 지금처럼 한 직선에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죠. 그쵸?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만약에 이 4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의 점을 선택했다라면 삼각형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는 삼각형 만드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몇 개 점 중에서? 일직선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3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 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자, 8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얘 선택했어. 그게 무조건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3개의 점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삼각형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지니까 그 경우 수를 빼버리자고. 삼각형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삼각형이 아닌 경우는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안 만들어진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 결론 빼자는 얘기인 거야. 지금 22분? 30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시간은 문제 또 풀어보고,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네. 남은 시간 문제 풀어봐야 돼.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 평행사변형 1268번. 평행사변도 똑같아요. 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대. 가로로 평행한 직선 몇 개? 5개가 이렇게 있어. 개수도 못 세면 어떡합니까? 5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평행한 직선 몇 개? 3개가 이렇게 있대. 우리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찾고 싶어. 평행사변형은 그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 뭐예요? 아무리 일어나도 닿지 않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인 거잖아. 그치? 그럼 평행한 두 쌍의 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평행한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평행한 것끼리 중에서는 몇 개가 필요하다고? 2개. 평행한 것끼리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하다고. 괜찮아? 그럼 첫 번째, 가로로 평행한 직선 중에서는 총 몇 개? 5개의 직선 중에서는 몇 개가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하고, 여전히 얘 선택하는 거랑 얘 선택하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네. 같은 경우의 수네. 순서 없다라는 얘기네. 세로로 평행한 직선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필요한 건 몇 개라고? 2개라고요. 오케이? 경우의 수가 하시면 되겠죠. 얘네는 5 곱하기 4 2개 필요해요. 순서 없어요. 곱하기 얘네는 봐봐 얘들아, 얘도 보니까 선택하는 게 절반보다 많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1개 선택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냥 좀 편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야? 30가지요. 됐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평행사변형 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구하라고 했대. 사각형도 평행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처럼 점으로 줬어. 여전히 점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 선택하면 사각형 만들어질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4개의 점 선택했을 때는 사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치? 또 어떤 경우도 안 만들어지냐면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점 중에서 1개를 선택했을 때는 여전히 사각형 안 만들어진다고. 왜냐면 3개 선택해버리면 직선이 돼버리니까. 선분이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세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소위 말해서 함정 같은 게 좀 많이 숨어 있으니까 빼야 되는 경우에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알겠죠? 오늘 수업 내용은 또 올려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